노동 판례 백선 66.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 대법원 2011년 9월 8일 선고 2008-213873 판결.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최석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의 글입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가입하게 되면 어용 노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원의 가입 자격에 대해 법으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데 이 제한이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 X노조는 고등교육기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며 피고의 보조 참가인인 Y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에는 X노조의 지부인 A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Y학교법인은 A지부와의 단체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중 과장급 직원, 인사, 노무, 예산, 격리 업무 담당 직원, 총장 비서와 운전기사, 수의 등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과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탈퇴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를 A지부에 요구하는 한편 개별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및 경고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X노조는 진호위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여 일부 구제 명령을 받았으나 중노위 재심에서는 진호위 결정을 취소하였다. 법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들을 과장급 이상과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로 나누어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 근태 관리 등에 관해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임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노무, 예산, 격리 또는 기획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이거나 총장의 비서나 운전기사, 수의 등으로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직무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X노조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판결의 내용. 1.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과목의 취지 및 판단 기준. 노조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과목에 의하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연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까지 읽고 이렇게 해서 과장급 이상은 모두 노조 가입하면 안 된다고 했던 원심이 깨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뒤에 보면 그게 또 아니더군요. 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해당성 판단. 원심이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해 소속 직원의 업무 분장, 근태 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게 뭐미? 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아마도 과장급 이상이라서가 아니라 직원들의 근로조건, 구체적으로는
업무 분장과 근태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라 이해됩니다. 3.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해당성 판단. 주임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 노무, 예산, 격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조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주임급 직원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직무 권한 등을 확인하여 이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나아가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관한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더 심리한 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즉, 첫 번째로는 인사, 노무, 예산, 격리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를 따져봐야 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합원 가입 자격을 문제 삼은 것만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행해졌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해설. 1. 대상 판결의 특징. 노조법 제2조, 제2호에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호 단서 감옥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 법의 노동조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소극적 요건, 즉 이에 해당하면 노조의 자격을 배제하는 요건이 된다. 이 중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보통 이 둘을 합하여 이익 대표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의 획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기존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는 한편,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규정의 취지와 판단 기준의 관계. 이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조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기존 대법원에 확립된 입장이며, 따라서 그 자주성의 침해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요청된다. 이런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1. 일정 지위 이상을 일괄적으로 이익 대표자로 보는 형식적 방법부터 2. 실질적인 권한까지 검토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3. 실제 그 권한의 행사로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까지 다양할 것이다. 형식적 방법은 비교적 명확한 범위 확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실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할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실질적인 방법은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판결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 형식상의 지위나 명칭의 구속됨이 없이 실질적인 권한과 행사에 근거하여 소극적 요건을 판단하고자 하였고, 노조 성립의 소극적 요건을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자 한 하급심의 입장도 어느 정도 견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다른 사건의 하급심이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가라는 관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이 대법원 판결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3.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판단 기준 검토. 이 판결은 이에 대해 기존의 판례를 충실히 답습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의 결정이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기존 판례 중에서는 최종적인 인사 권한을 갖지 않은 학예 담당관에 대해 노조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해당성을 부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한편 이 판결에서는 소속 직원의 업무 분장, 근태 관리 등에 관해 전결권을 부여받은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고 있다. 교수님은 그래서 과장급 이상에 대해 업무 분장권과 근태 관리권이 있으니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한 판결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어쨌든 과장, 대학교에서 과장이면 상당히 높은 중간 관리자급이기 때문에 과장이 되었다고 해서 다 노조 가입을 못하는 직급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판단한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4.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판단 기준 검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존 하급심 판결은 1. 조합의 자주성 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 존부라는 관점 하에 2. 형식적인 지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 업무, 직무 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 3.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고려하여 노조의 자주적 판단을 인정하고 소극적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적 해석을 할 것이 요구되어 왔다. 이 판결은 이런 논의를 한층 더 구체화하여 실질적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 권한을 감안할 때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5. 과제. 이 판결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한편 이 판결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참고로 보면 노조의 규약과 단체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직 등의 노조 가입 자격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즉 노조 규약은 전 사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체 협약상으로는 차장까지만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고 약정했을 때에 하급심 판결에서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체 협약상의 조합원 범위 규정을 이유로 하여 노조 가입 자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글을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에 참고로 소개된 내용은 서울 남부지법의 판결인데 저런 경우에는 노조 가입은 가능하지만 단체 협약의 적용은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노조에 가입 자격이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 직급 이상은 안 된다거나 회사의 관리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일정 직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근로자에 대해 어떤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에서처럼 업무 분장이나 근태를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고 인사, 노무, 격리 등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격리팀에 있다고 해서 말단 사무직원까지 다 싸그리 노조 가입 못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